일을 시킬 권리가 있지 인격을 터치할 권리는 없단 말이죠. 너 일 이따위로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괴롭힘이 된다고요. 너 내일부터 이 프로젝트에서 손 빼. 회의도 들어오지 마. 요것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퇴근 10분 전에 내일 아침 임원회의 전까지 분석해서 보고해줘. 급한 업무 지시. 이것도 시간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해당돼요. 행동은 교정화돼 인격은 수용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가진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인격에 대해서 터치할 권력이 주어졌습니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피드백해야 된다. 9년이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련돼서 근로기준법이 바뀐 그 타이밍인데, 그 이전까지는 이런 어떤 꾸지람이나 감정적으로 격정적임 이런 게 기싸움 내지는 성격 문제죠. 그리고 사적 분쟁이에요. 회사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에요. 그리고 성과를 향한 열정으로 어느 정도는 좀 간주가 됐었습니다. 하자고! 내일 아침은 전부 다 가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2019년 이후로는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다. 인권 침해 및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법적 처벌 대상의 상태로 됐어요.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2014년도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었습니다. 야, 이 비행기 당장 안 세워? 나 이 비행기 안 띄울 거야. 네가 나한테 대들어? 어디다 대고 말댈 거야. 그 멘트가 그냥 막 귀에 들리는 것처럼 나왔죠. 자, 2018년 대형병원 신입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태움이라고 불리우는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8년도에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무차별 폭행 사건인데, 사무실에서 네 그따위 그렇게 일을 할 거야 하고 싸대기를 날렸는데 영상 찍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얼른 꺼냈겠죠. 폭행 강요, 음란물 유통,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그냥 조사해보니까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가 명시됐어요. 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시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리고 근로자 5인 이상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 신체적일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가 다 포함돼요. 그게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됩니다. 즉시 징계해야 돼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안 주었다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즉시 분리 조치를 안 하면 불이익 중개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아무튼 철컹철컹 감옥 갈 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민감성도 증가했죠.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 이걸 해석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돼서 괴롭힘이 늘어났다. 그렇게 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거죠. 이 감수성이 늘어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센서가 늘어난 거예요. 종류도 보니까 신체 위협, 언어폭력, 따돌림, 직무배제, 휴가 제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신체적 접촉으로 가면 그거 폭행죄죠. 형법상 폭행죄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내 폭력을 참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어차피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불이익 받을 것 같아서, 상대와 갈등 겪기 싫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내 잘못이어서 다양한 이유로 참는데요. 규모별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를 보니까 58.8%가 50인 미만입니다. 네. 그리고 300인 이상은요 25%밖에 안 돼요. 전반적으로 보면 언더백 기업의 건수가 전체 기업의 숫자와 비슷하다, 근로자 수랑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기업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욕설이나 폭력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사로 일하러 모였는데 자꾸 일 이야기 안 하고 개인 사생활 이야기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거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그거 보세요. 코로나라 신혼여행 못 가는데 경조회가 꼭 써야 돼? 신혼여행 어차피 못 가잖아. 괴롭힘입니다. 이거 괴롭힘이에요. 회사에서 경영자가, 관리자가 이런 말 했는데 경영자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징계 조치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뒀다?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철컹철컹 갑니다. 오래된 영화 모른다. 무식하네. 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봤어? 안 봤는데. 아, 무식하네. 그렇게 좋은 영화 못 봤어. 예, 철컹철컹. 책상 보면서 방도 더러워? 야, 네 방 너 부모님이 치워주지. 책상 좀 정리해. 책상 좀 정리해 주세요 하면 될 것을 왜? 네 방도 더러워 부모님이 치워주지. 이 말을 왜 한 겁니까 도대체? 철컹철컹.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때, 요 세 가지가 엔드 조건입니다. 오화 조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방도 더러워 부모님이 치워주지. 이거 업무상 지위 이용했습니까? 여러분들 노동부 가면 아시겠지만은 상사면 다 100%예요. 때로는 선배여도 해당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넘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치워주지. 적정 범위 넘었습니다. 자, 정신적 고통 줬어요? 이거는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 버린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인 78%가 변화 체감 못한다. 자, 신고 1위가 뭐냐? 폭언, 모욕이에요. 33.2%예요. 우리가 개인에게 피드백을 할 때에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오타가 많네요. 다음부터 오타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타가 지금 5번이나 났네요. 6번째 날 때에는 저도 과단성 있는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너 일 이따위로밖에 못해? 똑바로 못해? 이렇게 하면 괴롭힘이 된다고요. 이거는 피드백이 아니에요. 괴롭힘으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맞죠. 성과를 높이고 기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업무 일탈이죠. 요거는. 제3자가 있는 다수 앞이나 사내 단톡방에서 공개적인 면박은 성과 향상을 목적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개인의 성격이었어요. 지금은 법의 기준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예시가 있습니다. 이 30대 외제차 영업사원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주변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 지점장이 죽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톡을 나중에 보니까 야, 나갈 거면 나가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야, 누구랑 같이 내려와. 10분 뒤에 봐. 자꾸 이렇게 카톡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게다가 답답해서 같이 일 못하겠습니까? 뭐 진짜 멍청한 거냐? 왜 대답 안 하냐?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보니까 같은 회사 다니며 형 동생 하던 사이에 한 명이 지점장으로 부임하더니 호칭이 야 너로 바뀐 겁니다. 부하 직원에게 승진 축하, 결혼식 참석 뭐 이런 거 다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해당 지점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징계 착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괴롭힘이 있죠. 사적 지시 이런 거 있죠. 김대리 내 차 주차 좀 해주고 오는 길에 담배 좀 사다 줘. 요거 예전에는요. 직장 생활 중에 하나였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우월적 주의를 남용한 행위다. 농협도 대표적인 것 중 하나죠. 서울 노량진 가서 킹크랩 사와라. 신고했지만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신고 후에 불이익도 당했다. 그래서 노동부 공인노무사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일도 있어요. 배제와 따돌림도 있습니다. 너 내일부터 이 프로젝트에서 손대. 회의도 들어오지 마. 요것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회의에 들어갔는데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참석했어요. 회의 시작 시간이 있는데 나한테 심부름 시켰는데 이미 회의는 시작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물어봤는데 대답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모함을 줘요. 괴롭힘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퇴근 10분 전에 데이터 던지면서 내일 아침 이모네이 전까지 분석해서 보고해줘. 급한 업무 지시. 이것도 시간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해당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 내에서 그러면 개인에게 피드백도 하지 말고 업무 지시도 하지 말고 좀 아무것도 못하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1대1로 하지 않고 집단으로 해가지고 모욕감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로 있는데 야단치는 거 그게 참 참기 힘든 거거든요.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 요소는 존중입니다. 17.9% 압도적입니다. 나머지 뭐 지원적인 리더, 핵심 가치의 실천, 악질 관리자를 없애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의 요소는 바로 존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직원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하고 교정해주고 뭐 칭찬도 하고 다양해요. 근데 그 안에서 솔직히 경계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방식으로 피드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원들의 어떤 행동이나 성과를 통해서 일하는 걸 보면 그가 고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선 경험자이자 고객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방법은 틀렸고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좋아요.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울 수 있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배워야 허송세월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이고 명료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지 않고 야 그따위로 하지 마. 야 3년 차야? 3년 차가 아직도 그 정도야?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드백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거니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피드백이 있고 사람에 의한 피드백이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에 의한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번 업무 방식. 업무 방식에 있어서 이 사람의 과업이 무엇이고 그 과업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과업에서 내야 될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거예요. 이게 목표가 명확한 겁니다. 2번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마일스톤들이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평가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가중치를 따져보고 어떤 일이 가치가 있었고 어떤 일은 무가치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거 있습니까? 솔직히 언더백 기업에서 이거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회사의 고객이 바뀌고 조직도 바뀌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것이 사람에 의한 피드백이에요. 문제는 뭐냐? 자꾸 인격 피드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성실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탁월하다, 탁월하지 못하다. 적극적이다, 수동적이다. 일에 대해서 피드백하란 말이죠. 악마의 시스템이 촘촘하다는 거죠. 굉장히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천사의 운영은 뭐예요? 그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조직이 커감에 따라서 5명, 15명, 30명, 100명 커감에 따라서 시스템은요 피드백이 가능한 형태로
조직에 대한 업무 방식, 프로세스, 평가 나와줘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OKR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OKR 하시는 것이 언더백 기업이 시스템을 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가 됩니다. 이거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수많은 메인터넌스가 필요해요. 어차피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회사의 시스템에 의한 피드백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에 의한 피드백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리자의 구성원에 대한 원원원 미팅 역량. 개인을 만나가지고 태도, 인격, 자질 이야기를 하질 않고 행동에 대해서, 목표 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편으로는 쫄 수 있는 역량이란 말이죠. 이게 태도, 인격, 자질 이야기하지 말고 쪼아야죠. 행동을 쪼아야죠. 그거 안 되니까 똑바로 해. 되니까 1대1 미팅도 안 되고 장애물이 생겼을 때 뚫어주지도 못하고 협조도 못 해주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리더는 구성원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뚫어주거나 압박해주거나 협조해주거나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 역량이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리더도 성장하는 리더로, 성장을 돕는 파트너로, 함께 답을 찾는 사람으로 이동해 가야 된단 말이죠.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최악의 피드백이 네 가지죠. 이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쪽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김 대리는 항상 이런 식이야?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이건 현행법 위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 프로젝트 좋았어요? 수고했어요? 요게 이제 구체성 결여되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3달 전 회의 때 그 발언은 좀 아니었어. 타이밍 놓치는 거.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적 피드백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듣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맞아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탁월한 관리자, 탁월한 부모, 탁월한 경영자, 리더는 인격과 감정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은 단호하게 교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행동은 교정하되 인격은 수용하는 거예요. 아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잘 보셨겠지만은 직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인격은 존중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법 감정이에요. 직장에서 우리가 가진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인격에 대해서 터치할 권력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을 시킬 권리가 있지 인격을 터치할 권리는 없단 말이죠. 자 보세요. 프로젝트 자료가 누락됐어요.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이걸 빼먹어? 도대체 머리가 뭐가 든 거야? 당신 진짜 일 제대로 안 할 거야? 이런 꽝이라는 겁니다. 김대리, 이번 자료 누락은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경민대리가 그동안 업무 성과가 최고였다는 건 알아요. 나는 경민대리 그 능력을 믿고 있으니까 이번 수습할 때 책임지고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가야 돼요. 자, 회의 중에 동료를 조롱했어요. 회의 중에 서로 말하다가 아이고 뭐 그러면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럼 가운데에서 경영자가 듣고 있다가 화가 났죠. 아니 뭐 말 뽐새가 왜 그래? 그딴 식으로 하려면 나가? 인생이 그렇게 꼬여가지고 어디 가서 대접 받겠어? 예, 철컹철컹. 네, 인격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김대리가 날카로운 통찰력 우리 팀에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그 실력에 걸맞게 격을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마감 지연이에요. 김대리,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어? 기본이 안 돼 있어? 내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하면 이 피드백 아닙니다. 요건 그냥 감정풀이에요. 뭐예요? 마감 미준수는 우리 팀의 신뢰를 깨는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어요. 김대리, 잠재력 우리 팀 내에서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의 마감 시간 늦추는 거 이걸로 스스로 갉아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페이스 찾아서 마감 시간 잘 지키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피드백이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인격과 가치는 수용하는 겁니다. 인격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은 교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있으며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지할 것이다. 지원할 것이다. 점검해 보세요. 1번, 우리의 핵심 가치와 성장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행동화되어 있는가? 2번,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에 추궁하는 대신에 빨리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3번째, 피드백할 때 인격을 건드리지 않고 행동에 집중하고 미래에 포커스하고 있느냐. 리더의 언어는 상대방의 일상을 장악하는 강력한 브랜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격은 수용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이 피드백 방법, 이 원리를 마음속에 잘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행동들을 관찰하고 또 요청하는 것도 태도를 요청하지 마시고 행동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벙커 특강 여기까지. 선 넘는 피드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